다음은 류순호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류순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점과 개선 방향은 저희 대학 학교 발전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고등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배석자,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문병기 교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대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 원격 교육대학으로서 1972년 설립된 이래로 72만 6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현재 11만 명의 재학생을 가진 대학으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방송대는 열린 학습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원격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저희 대학에서 제작한 725과목의 교육 콘텐츠를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모든 대학에 무상으로 개방하여 일반 대학 학생 1,800여 명이 저희 대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일반 대학에 전면 개방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형 원격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타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저희 대학은 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과는 다르게 교육에 필요한 운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여야 의원님 208명께서 공동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 졸업생 73만 명, 재학생 11만 명의 교육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원격 고등교육 역량 강화와 공공성 강화에 저희 대학은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엄정한 평가는 대학의 혁신과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추후 저희 대학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엄정한 평가를 적극 수용할 것을 천명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 나와 계시죠? 예,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어찌 보면 코로나 이 전국 시대에 상당히 이상적인 학교 운영과 또 학생들의 또 어떤 그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등록금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통신대학 같은 경우에 연평균 등록금이 72만 원입니다. 지금 사립대학교 평균이 한 748만 원, 한 1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혀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전국에 다른 사립학교 또 국립대학교 이런 데서도 좀 모범적으로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모든 대학이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저희 대학은 한 학기 등록금이 36만 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72만 원 정도는요 고등학교 등록금의 반밖에 안 되는 등록금 수준으로 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 나와 계시죠? 예, 방송통신대학교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전 대학에다 좀 알려가지고
예? 지금 코로나 전국에 가덕이나 그 가정 그 형편들이 다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 등록금 문제 이런 부분도 좀 교육부가 좀 직접 나서서 좀 이 계도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그 노하우를 좀 많이 좀 전수해 주십시오. 의원님 차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 10년 동안 200만 원, 300만 원인 대학의 동결과 36만 원인 대학의 동결과는 대학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방송통신대학의 애로사항을 잘 좀 들어보십시오.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저 총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방송통신대학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지원들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대학교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유순호 방송통신대학장께 예, 드리겠습니다. 질의 듣고 나중에 답변 빨리 해주세요. 로스쿨은 아마 그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이죠. 즉 뭐 다양한 전공 또 충분한 사회 경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법조인이 되는 그런 제도가 로스쿨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달리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사회 경력 없이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년씩 또 재수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일제 수업 체제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다니기가 좀 불가능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갓 졸업한 학부생들의 유리한 현재의 로스쿨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로스쿨은 뭐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학원이 되었다고 봐도 표현이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리고 또 다양성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에게 또 입학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또한 사회적으로 또 경제 약자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한 학비로 로스쿨의 진입과 교육이 가능한 방통대의 로스쿨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대 로스쿨이 생긴다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충분한 사회 경력을 가진 이들이 집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통대에 로스쿨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 과거 사법시험 제도가 존재할 때는요, 저희 대학을 통해서 희망의 사다리를 역할을 저희 대학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법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대학 출신들이 합격되는 사례가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저희 대학은 2016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학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회에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준다면 저희 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로스쿨을 설치하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고요. 더군다나 저희 대학을 통해서 과거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이런 많은 그 국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방통대에서 지금 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TF팀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국회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기대 이동훈 총. 우리 유순호 총장님, 방송통신대는 이제 오랫동안 원격 교육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특히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원격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원격 교육 맏형으로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인권센터 설치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받으셨죠. 근데 오늘 업무자료 보니까 아직도 인권센터를 안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방송통신대도 여러 가지
성차별 문제랄지 그 성비위 문제, 또 인권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컴퓨터 저리 가는 자 남학생 우대라고 하는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고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청소년 교육과 수업 중에 현직 산부인과에서 특마 제가 봤는데 여기서 옮기기 민망한 그런 방위를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대학은 로그인을 본인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실명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전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방통대는 보면 1인당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700명 넘는 거죠. 700명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여 명 못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방송통신대 특별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교육 환경 여건의 개선을 위한 좀 계획들도 충실히 좀 수립을 하셔서 그리고 직접 수련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8년 동안 원격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대한민국 평생 교육을 이렇게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그 원격 교육의 변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합하는 브랜드 러닝 또는 풀립 러닝, 액티브 러닝과 같은 변화되는 원격 교육의 이러한 시장을 저희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구축한 이러한 원격 교육의 결과들은 코로나 같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1학기에 했던 것처럼 모든 국립대학, 사립대학한테도 강의를 전체 개방했던 것처럼 저희는 공공성 강화에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인권센터는 저희 대학은 학생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9명의 직원들이 학생들의 그러한 인권에 대한 상담 또는 민원 접수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상 인권센터는 아직 설치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번에 법령이 되고 나면 설치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그 성교육 관련된 그 콘텐츠에서 강사로 참여한 산부인과 의사님께서 그 표현상의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표현들이 적발이 돼서 즉시 내용을 수정했고 그 내용을 바로 그 학생들에게 민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이러한 공공성의 문제가 될 때는 시스템적으로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정책적인 결과들은 모든 대학에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평생교육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총장님, 그 방송통신대학의 약칭은 방송대죠? 예, 방송대로 약칭이 네, 되어 있습니다. 방통대가 아니라 방송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탄희 의원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네. 방통대 총장님. 예.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실은 세계 대학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이 브랜드 러닝이 원격 교육 또는 평생 교육에 대표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앞서가는 영국이나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에서는 소위 문제 해결형 학습 또 액티브 러닝이라는 시스템으로 교육 시스템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네르바 대학 얘기하셨고 영국 얘기하셨지만 영국은 이미 개방형 대학으로 160만 명이 넘는 온라인으로 대학 수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례들이 유럽에도 뭐 국경을 넘어서 연합대학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세계는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라든지 시스템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창의적 사고로 미래를 준비하는 힘,
그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가장 큰 노하우고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전환기인데 변곡점인데 방송대 학생 수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죠. 네. 예. 저는 지금 이 방송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자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대학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반 시설을 잘 살려서 애국의 온라인 기반 대학의 미래 대학 사례를 잘 벤칭하면 기회가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고전적 프레임에 계속 그냥 갇혀 있으면 저는 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앞서가는 세계 선진국의 그 원격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대학은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방송대의 경쟁 상대는요, 사이버 대학이나 독학사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네르바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 유럽 연합 대학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온라인 체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학 형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대 미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서울대 총장님이나 서울대 총장님도 그런 입장에서 이 대학의 비전을 새로 좀 재구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제도의 유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회에서 그 평생 교육에 대한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학교의 특별함당 평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시대가 엄청 변화하고 새로운 트렌드들을 요구하는데 우리 담당 실장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코로나19의 대학 체계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를 들면 취업률이나 신입생 충원율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코로나19 이전에 갇혀서 그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대학교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총장님들도 좀 더 코로나19가 다시 어떻게 보면 유능한이라는 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고 대학 체제와 비전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강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